네, 보신 것처럼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기라는 건데요. 4월에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1차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수술한 것처럼 암덩어리가 사라졌다고 해요. 와, 이거 대체 뭐냐? 어떻게 암을 이겨낼 수 있는 거냐? 너무 궁금했습니다. 뉴스라이더는 궁금한 건 꼭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중입자 치료기로 직접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신 분이세요. 금웅섭 연세안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뭔가 기분 좋은 소식으로 교수님 네. 모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일본에 가서 중입자 치료를 공부하시고 지금 네. 환자 치료도 직접 하시는 거죠?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연세한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예. 평상시에 환자한테 설명드리지 못하는 내용을 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치 이제 제가 환자인 것처럼 혹은 환자의 네. 가족인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을 대변해서 궁금한 거 좀 많이 여쭐게요. 네. 그래서 말씀인데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 결론부터 중입자 치료기라는 게 꿈의 암 치료기다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네. 계속 이제 기사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암 환자들에게 꿈과 같은 치료법이 될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을 좀 가장 먼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자 예.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 저희가 암을 완치한다는 큰 목표를 향해서 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수술도 그렇고 약물 치료도 그렇고 음. 그렇게 암을 완치한다는 그런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 같이 동참하는 좋은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러닝메이트.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희망이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암을 정복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복으로 가는 길에 조금은 더 가까워진 거고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교수님이 치료하고 계신 이 치료법을 통해서 조금 더 암 환자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참 기분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암 치료하면 이제 연상되는 단어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수술도 있고 뭐 항암 치료,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중입자 치료라는 게 단어도 좀 어렵고 생소하기도 합니다. 어렵지만 쉽게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네, 이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중입자라는 말 그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하면 중입자라는 말이 중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입자를 사용해서 치료한다는 얘기고 그 무거운 입자 중에서 저희는 이제 탄소 이온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예. 그 중입자를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을 시켜서 환자 몸 안에 있는 암 덩어리에다가 조준해서 쏘면 그 암 덩어리가 중입자에 때문에 생기는 그 여러 가지 반응들 때문에 암세포가 죽게 되는 그런 원리인데요. 예. 저희가 흔히 이제 설명드릴 때 뭐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 다 아시는 것처럼 예. 다윗이 물매 안에 돌멩이를 넣고 빙글빙글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이제 골리앗의 이마에 영중을 시키고 골리앗이 이제 쓰러지는 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그 돌멩이가 중입자가 되는 것이고 그 물매가 그 돌멩이를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기 위한 이제 저희가 가속기라고 불리는 그런 설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암이 이제 골리앗이 됩니다. 근데 현실은 그런 그 중입자라는 것이 저희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중입자를 만드는 기계가 있고 그거를 가속시켜 갖고 환자한테 전달하는 데까지 그 공간이 약 가로가 한 75m, 세로가 한 40m, 높이 한 20m 정도 되는 공간 안에 그 치료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치료기가 설치된 치료실의 사진을 봤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중압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이 공간에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작은 돌멩이가 참 맵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암 조직만을 정교해서 공격해서 없앤다는 건데 크기는 작지만 힘도 있고 정교하기도 하고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참 꿈만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치료가 되는 건 좋은데 혹시나 악영향이나 이제 막 시작인 치료라서요. 부작용은 없을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네요. 예, 부작용을 있다 없다라고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그 치료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부작용이라는 것은 암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물론 이제 중입자를 포함한 여러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가벼운 불편감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뭔가 수술과 같은
그런 심각한 부작용, 수술을 할 필요한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느냐 이런 식의 접근이 더 중요하고요. 예. 그러면서 중입자가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치료했던 암 치료법과 비교했을 때 네. 상당히 좀 부작용 우려는 낮다. 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그 종양이라는 것이 예. 근처에 이제 아주 저희가 피해야 될 정상 장기들이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변 장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중입자 치료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이제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판단도 필요하고 사실 그 환자들마다 병의 뭐 진행 상황이라든지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군요. 네. 예, 이번에 치료받은 환자가 전립선 암 환자였습니다. 총 82명의 환자분이 치료를 받으셨는데 지금 환자분들의 상태는 어떤지가 궁금해요. 예, 전반적인 컨디션은 일상생활 하시는데 전혀 문제는 없으시고요. 너무 다행이다. 예, 저희가 그 병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예. 평가를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실제 그 수술받은 환자의 병 진행 네, 상황인가요? 중입자 치료받은 환자의 모습인데요. 예. 그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치료 끝나고 나서 이제 잘 안 보이는 이런 상황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두 사진 비교해 보면 2022년 12월에 찍힌 저 그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검은색 물체 저게 네, 암덩어리입니다. 암세포, 네. 암덩어리. 이게 치료를 하고 나서 올해 7월에 찍은 사진이군요. 네, 그 자리에 사라졌습니다. 네. 이게 치료 후에 전후 사진이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런 어떤 치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예.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 검사를 통해서 또 수치도 확인하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사진상에서도 저 덩어리 자체가 줄거나 희미해지거나 이런 변화들이 있고 수치도 이제 떨어지면서 더 좋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암 치료라는 것이 어떤 효과를 판정하는 것이 그 어느 한 시점을 딱 봐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한 5년, 길게는 한 10년 기간 동안에 계속 정기적인 검사를 하면서 이 추이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치료 끝나고 나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그 전체 기간 중에 지금 앞부분에 해당되는데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결과들이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작이 일단 너무 좋고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저 사진 보고 제가 환자는 아니지만 좀 울컥했거든요. 혹시 이 사진을 좀 보고 나서 환자들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반응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좋아진 거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네. 좋아하시죠. 근데 눈물도 흘리시고. 뭐 그거는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기 때문에 예. 좋아하시고 보호자분들 좋아하시는데요. 예.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이거는 지금 시점이고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두고 환자분의 상태를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 네. 역시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냉철하죠. 예, 냉철하고 지금 일단 지켜보자, 침착해라라고 네. 저도 항상 듣는 말이긴 합니다. 혹시 그 치료받으셨던 환자들 뭐 통증을 호소하거나 뭐 이런 그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좀 있었을까요? 예, 그것 보통은 이제 약물 치료를 이제 상상하시는데요. 약물 네. 치료하게 되면 이제 전신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방사선 치료건, 중입자 치료건 이 치료에 받은 부위에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립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전립선이 방광 아래에 있고 예. 그 전립선 가운데로 이제 소변이 나가는 요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도에 이제 자극 증상이 생기면서 화장실을 더 많이 가고 밤에 화장실 가느라고 더 자주 일어나야 되는 그런 그 정도의 치료하는 동안에 생기는 불편감이 있는데요. 약으로 조절하거나 아니면 치료 끝나고 상처가 다 아물면 좋아지듯이 그렇게 호전됩니다. 그래서 어떤 통증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통증이 생겨서 진통제를 처방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치료를 받은 82명의 환자분 중에서 진통제를 처방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82명의 환자가 다 제 환자가 아니어서 제가 치료한 교수님이 환자분들 치료한 환자 중에서는 중에서 네.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보통 약물 치료하면 뭔가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행동도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뭐 몸이 많이 붓는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을 항상 수반하고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네. 치료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립선을 치료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네. 제가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 그 짧은 치료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전립선 암 환자분의 경우는 지금 이제 치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치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기간이 지난 건가요? 첫 치료가 저희가 4월 달에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5개월? 네, 그 정도 시간이 지났고요. 예. 치료 기간 자체 횟수 자체는 저희가 보통 12번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첫 1주차 때 화수목금, 2주차 때 화수목금, 3주차 때도 화수목금 이렇게 총 12회 치료가 진행이 되고요. 12회가 기본 한 세트인 네, 네. 셈인 그렇게 해서 건가요? 치료가 종료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12번만 받으면 치료가 일단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중립자 치료는 이제 완료입니다. 일단이 아니고 일단이라는 표현보다도 그걸로 끝을 내야 그걸로 됩니다. 끝이다. 예, 네. 예, 그걸로 끝이다. 네. 참 저도 생소하고 처음 접하는 개념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암 종류가 그런데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교수님께서 그 중입자 치료를 처음 시도한 환자가 전립선 암 환자인데 이 환자를 특별히 그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 이제 약간은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저희 예. 치료 기기의 모양이 고정형이라는 그런 형태가 있고 회전형이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그 고정형은 환자 신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에서 중입자를 쏠 수 있고 한 번은 또 좌측에서 쏠 수 있고 그렇게 두 방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방향으로 치료를 할 때에 그 몸의 정중앙에 있는 전립선이 가장 치료에 적합한 장기이기 때문에 전립선 치료부터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혹시 내가 지금 걸린 암도 이 치료를 적용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교수님 옆으로 그래픽이 하나 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암들이 중입자 치료 대상이 가능한 치료 대상이 되는 그런 암들이란 말씀이시죠? 설명을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보시는 그림에서 이 전립선은 지금 고정형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암들은 그 우측, 좌측의 두 개의 방향의 중입자 치료로만은 치료하기에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 위치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 맨 두경부암부터 이렇게 맨 마지막인 고련부 조직 육종까지 저희가 회전형 치료 기계가 도입이 되면은 치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회전형 치료기는 언제쯤 도입이 됩니까? 저희가 한 내년 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 초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곳이 네.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이고 이게 바로 치료기인 거죠, 교수님? 저기는 이제 치료 공간은 아니고요. 어. 환자의 치료실 안으로 예. 중입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축되어 있는 설비들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거라는데 저렇게 크고 많은 기기들이 필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기술이란 참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 종류도 종류인데 진행 상황도 또 제각각이잖아요. 뭐 초기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중기, 말기 다 있는데 혹시 말기 암 환자나 암 중에 또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암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혹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이 중입자로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암이 처음 생겨서 이제 자라면 이제 덩어리가 형성이 되고 그 덩어리가 이제 피를 타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는 것을 저희가 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전체 암의 일생 중에서 중입자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입자 치료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큰 그런 범위는 그 원래 있던 데를 떠나지 않았을 때 암세포가 전이가 안 되었을 네, 때. 그럴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크기도 어느 정도 뭐 기준이 있겠네요. 크기보다는 그 암이 그 원발병소라고 하는 곳에 있더라도 원발경사가 뭡니까? 원발병소라고 하면은 전립선 암을 예를 들면은 전립선에만 암이 있는 경우, 원발병소. 네, 그리고 전립선 바깥으로 암세포가 피를 타고 나가서 뼈에 가서 자라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전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암이 이제 전립선 안에만 있는 경우에 중입자 치료가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크기보다도 그 전립선에만 있다 하더라도 이제 뒤쪽에는 뭐 직장이라고 하는 대변이 내려가는 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변의 장기들과의 관계를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교수님 만약에 약물 치료 받는 환자가 중입자 치료를 병행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그 좋은 것들 다 쓰면 효과가 혹시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네. 질문 드립니다. 초창기에 이제 일본에서 중입자 치료를 시작할 때는 이게 중입자 자체가 굉장히 강도가 높아서 예. 항암제를 같이 하게 되면은 너무 부작용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중입자 단독으로만 치료를 해 왔었는데요. 근데 역시나 이제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항암제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어떤 뭐 개념적인 측면에서 항암제를 같이 씁니다라고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항암제를 같이 쓸 때는 정해진 그 연구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렇게 부작용들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방송 끝나고 왠지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끝나서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 질문은 꼭 네. 드려야 되겠습니다. 비용이 너무 궁금해요. 현실적으로 치료는 꼭 받고 싶은데 기계는 또 적고 받을 수 있는 환자는 한정돼 있고 비용마저 비싸다면 비용 문제로 또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용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얼마나 그리고 듭니까 이게 비용이? 한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 치료인 것은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좀 더 숙제네요. 이거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이런 의료적인 혜택을 보려면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예, 뭐 결국에는 뭐 국가적인 지원, 보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될 상황으로 보는데요. 거기에 예. 대한 것도 준비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네. 의료적인 혜택 측면에서도 조금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제 시작이니까 저희 오늘 이 방송 통해서 그리고 교수님 치료하고 계신 분들 통해서 보다 많은 암 환자들에게 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앞서 좀 떨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네.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흥섭 연세암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